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맨시티, 아스날을 차례로 잡으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실 아스날은 또 맨시티와는 또 다른 느낌의 상대였잖아요. 리그 1위, 챔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는데 여기서 또 맨유가 어떻게 잡은 걸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스날전에 맨유 디테일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스날전 맨유 수비의 핵심은 역시나 사이드 수비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려앉아 있을 때는 어차피 가운데 쪽 숫자는 자연스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수비 대형이 깨지지 않으려면 측면에서 뚫리지 않는다면 꽤 괜찮은 수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맨유는 이 선수 분배를 측면에서 되게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이게 맨유 선발 라인업의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공이 있는 쪽에 윙어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루구가 윙어지만 상대 윙어인 사카와 1대1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카를 2명이 막는 게 아니라 일단 1대1을 시켜놓고 진짜 왼쪽 풀백 루크쇼는 더 안쪽 공간을 수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비는 다음 장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지금처럼 도루구가 사카와의 1대1에서 뺏어내지 못하고 뚫린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루크쇼가 공이 올라오는 공간을 커버해서 결국에는 안쪽까지 공이 올라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죠. 애초부터 한 명씩 계획을 해놓고 성벽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사카가 차례대로 2명을 만나게 합니다. 결국 한 번 뚫리더라도 맨유는 한 번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은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둘이 위치는 좀 달라요. 아까 왼쪽에서는 왼쪽 풀백인 루크쇼가 안을 맡았다면 이번에 오른쪽에서는 풀백이 상대 윙어와 1대1을 합니다. 그리고 윙어인 아마드가 내려서 안쪽을 지키고 있죠. 이건 역시 맨투맨 하는 상대가 바뀌긴 하더라도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2명이 1명을 막는 구조가 아니라 2겹의 수비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투톱 중에 1명 브루노가 여기서 더블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투톱 중에 1명 은베모가 이런 식으로 2대1 수비를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드 쪽 2대1 수비를 하고 싶으면 우리 팀 윙어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2겹을 일단 쌓아놓고 투톱 중에 1명을 불러서 수비한다는 원칙이 계속해서 사이드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맨유가 정해진 원칙을 가지고 나왔다 라는 점이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사카를 2대1 수비할 때 보통은 루크쇼, 도루구 이런 식으로 다른 팀은 수비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브루노, 도루구가 수비를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수비를 여기다가 끌어서 쓰면서까지 2겹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2겹이란 원칙을 쓰기 위해서 브루노까지 여기에 끌어들인 맨유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측면 쪽에 좀 단단한 성벽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라인이 올라갔을 땐 맨유가 어떻게 수비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맨유의 좀 독특한 면을 볼 수 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4-4-2 형태로 수비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맨유의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는 은베모, 브루노가 앞쪽에 위치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2줄 만들어서 4-4-2 수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비 형태를 보니까 약간 앞쪽에 3명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은베모, 브루노, 도루구가 첫 수비 라인을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선수들이 치열하게 맨투맨을 하고 있어요. 마이누가 공격형 미드필더 웨데고르를 맡고 인카피에는 달로, 트로사르는 아마드. 결국 아스날 입장에서는 가장 최단기 루트인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살리바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나가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살리바가 엄청나게 도전적인 패스를 한다면 이렇게 제주스 쪽으로 한 번에 줄 수도 있지만 여기 이미 리산드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한데요. 살리바, 라이스, 수비맨디, 제주스 이렇게 3자 플레이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도루구를 좁혀놓은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라이스에게 패스가 나갈 때 도루구는 수비맨디 쪽으로 좁혀줄 겁니다. 그리고 브루노나 카세미루 이런 선수들이 언제든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이죠. 또 맨유는 여기서 뺏으면 브루노나 은베모를 통한 2인 역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패스가 들어오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캐릭볼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강팀 상대로도 내려앉는 수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비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아까 왼쪽에서 도르구가 가운데로 좁혔듯이 이번에 오른쪽에서 아마드가 가운데로 좁히면서 또 앞라인이 3명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이 있는 맨유의 왼쪽은 벌써 두 겹을 만들어 놨어요. 루크쇼가 바깥쪽 사카를 맨투맨하고 있고 이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이미 도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두 겹이란 원칙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 안에 팀버가 들어와 있으니까 루크쇼가 따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이 없는 쪽에는 선수가 들어와서 좁혀주고요. 공이 돌고 있는 쪽에는 이쪽으로 1대1 시킬 걸 대비해서 두 겹 수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맨유가 전반전에 1실점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허무한 실점은 하지 않고 후반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요. 후반전에는 하나의 특성이 아스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전반전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아스날의 공중볼 처리 문제인데요. 제가 경기를 다시 보니까 아스날 센터백들 그리고 풀백들의 저런 공중볼 처리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이 롱볼 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장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갈량이스 쪽으로 공이 넘어오는데 제대로 클리어링하지 못했고요. 여기서도 롱킥이 날아오는데 살리바가 제대로 클리어링하지 못했고 이걸 커버하기 위해 마갈량이스가 또 헤더를 하지만 머리로 아무리 세게 한들 저길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또 이 세컨볼을 브루노가 갖게 됩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도 비슷한 장면이에요. 지금도 롱킥이 인카피에 쪽으로 날아오지만 사실 채공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인카피에가 멀리 걷어낼 수 있었지만 또 자신의 진영 바로 위쪽으로 헤더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 또 떨어지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이 공이 또 달로한테 떨어졌고 이 세컨볼을 맨유가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몇 분 뒤 또 비슷한 장면 나옵니다. 은베모 쪽으로 롱킥 떨구고요. 여기서 마갈량이스가 공을 처리하지만 이 공을 인카피에가 제대로 처리 못해서 또 공중볼이 하늘 높이 뜹니다. 제가 인카피에를 이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스톤빌라전에서 아스날이 질 때도 인카피에 볼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칼라피오리 얘기를 계속하는 게 인카피에가 뭐 파이팅 좋고 열심히는 하지만 결국 이 볼 처리가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소유권을 또 맨유가 가져가거든요. 아까 이 볼 처리가 사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멀리 찼다면 뭐 아스날 공격수들이 앞쪽에서 싸움을 해볼 수도 있고 어쨌든 뒤쪽으로 넘어가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수비 대형을 갖추고 수비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높게 처리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 뺏겨서 또 체력 소모하면은 아스날에게는 계속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클리어링 퀄리티가 미세할지라도 큰 차이를 계속해서 누적시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인카피에도 불안하긴 했지만 마갈량이스, 살리바 다 이런 공들에 대한 처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적극성도 맨유 선수들이 좋았고 이 맨유 선수들의 세컨볼 근처에서의 간격 그리고 이 세컨볼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접근 속도 이런 것들도 맨유가 더 좋았습니다. 결국 저 상황에서 맨유가 소유권을 계속 잃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롱볼 싸움을 시켜도 맨유가 공을 계속 가져가게 되니까 이 맨유의 기회가 계속 있었고 결국엔 도르구의 득점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의 클리어링 퀄리티가 이 상황까지 만든 거죠. 뭐 우리가 축구를 봤을 때는 사실 도르구의 하이라이트만 보면 도르구가 되게 원더골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의 클리어링이 아스날 선수 쪽으로 향했다면 도르구의 저 상황은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축구의 모든 상황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스날은 이날 공중볼 처리가 좋지 않았고 맨유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맨유가 득점하고 맨유의 첫 골킥입니다. 여기서도 공중볼 떨어지고요. 이 공이 또 은베모 쪽으로 향합니다. 뭐 분명히 롱킥이 떨어지는데 운적인 요소도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롱볼 싸움에서의 패배. 제가 경기를 다시 보니까 이렇게 연속으로 맨유가 이기는 게 정말 드문 일인데 진짜 연속으로 몇 번째
아스날이 지더라고요. 확실히 경기가 되게 안 풀렸던 거, 그리고 경기가 말리는 시간대였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체감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맨유의 결승골도 롱킥에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롱킥을 때리면서 세슈코에게 싸움을 붙여주고 202 또 공교롭게도 브루노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롱킥의 최대 장점 바로 이겁니다. 우리 팀이 공을 가져갔을 때 상대 수비 대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상대도 롱볼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세컨볼이 떨어지는 위치로 선수들을 좀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상황과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수들에게 판단의 숙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라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공이 마이누 쪽으로 향했을 때 마이누한테 가야 되는지 쿠냐한테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근데 라이스가 여기서 마이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결정적으로 쿠냐에게 슈팅 공간을 내주는 안 좋은 판단이 됩니다. 아스날 선수들이 맨유 선수들보다 경기를 더 많이 치르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 신체적인 피로가 분명히 누적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한 명을 마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롱킥으로 주어졌던 거죠. 하지만 이 라이스의 판단이 아스날에게는 독과 같았고 결국에는 라이스가 늦게 튀어나가면서 쿠냐가 프리하게 공을 잡을 수 있었고요. 그 순간에 또 하나의 보조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세슈코의 부지런한 오프더볼 움직임입니다. 세슈코가 이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침투를 하면서 이 센터백들을 자리에 묶어놓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튀어나가서 쿠냐의 슈팅 공간을 막아야 하는데 세슈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순간적으로 저 침투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리에 얼어붙게 되죠. 이게 우리가 지금 장면을 따로따로 봐서 왜 대응을 못하지 싶지만 실제로 이제 영상을 봤을 때는 이걸 판단해야 되는 시간이 뭐 0. 몇 초 이렇게 됩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살리바야 너가 세슈코 맡아 내가 튀어나갈게 이런 판단이 쉽지 않죠. 게다가 경기 수가 더 많은 아스날 선수들이니까요. 결국에는 튀어나가는 타이밍이 늦어서 쿠냐에게 좋은 슈팅 공간 허용하고 여기서 쿠냐의 퀄리티 높은 슈팅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을 때는 누군가는 원더골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풀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아스날이 계속해서 롱볼 처리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아스날 최후방 수비진의 공중볼 처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리고 미드필더들도 세컨볼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게 좋지 않았다. 이런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이 장면을 보시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맨더비 때는 이 정도 롱킥을 많이 사용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스날전에는 맨더비 때보다는 롱킥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본인들이 후방 빌드업을 아스날 상대로 못 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스날이 롱킥 대응에 약한 걸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롱킥 전술이 통했다는 거, 이 부분은 또 캐릭 감독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롱킥에서는 라멘스가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어쨌든 롱킥 전술을 사용하려고 해도 그쪽까지 롱킥이 안 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강팀을 꺾으면서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클 캐릭의 맨유. 또다시 한번 경기를 보다 보니까 캐릭의 디테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캐릭은 다음 경기에서도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